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든 인텔이 지난해 파운드리 사업에서 약 70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지 시간 3일 인텔의 주가는 8.2%가량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5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 인디애나주의 차세대 HBM 공장을 건설합니다. 미국의 AI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를 짓는 것은 이번이 반도체 업체 최초인데요. 퍼듀대학교 등 현지 연구기관이 반도체 연구개발에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신중론이 부각되면서 현지 시간 3일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3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금값은 지난달 4일 사상 처음으로 2,100달러 선을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4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견조한 고용시장의 지표가 아직까지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날 포럼에서 인플레 둔화에 대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신중할 것이다 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고요. 또 ADP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3월 민간 고용 건수는 전월 대비 18만 4천 개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로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건데요. 개별 종목을 살펴보자면 대형 기술주죠. 이 빅7은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를 제외한 5개 종목이 모두 올랐고요. 반도체 섹터도 강세를 보였지만 인텔만이 지난해 파운드리 사업에서 70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8.2%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24절기의 5번째 절기인 바로 청명인데요. 청명이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의미처럼 우리 시장에 어제 꼈던 먹구름도 차츰 맑아지고 오늘 우리 시장에 다시 햇빛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실전 매매의 정수, 현재 지금 이 시각 증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1%가량 크게 올라주면서 어제의 낙폭을 회복해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간 기준으로 2,738선, 2,740선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홀로 개인이 매수세를 보였던 코스피, 오늘은 전혀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2,60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1% 넘는 현재 1%대의 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888선 지나가면서 어제 낙폭 회복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인 저희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과 더불어서 기관까지 이 매수세에 가세한 모습입니다. 외국인만이 나홀로 현재 매물 팔아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섹터, 바로 반도체주인데요. 어제도 시장을 지지해준 건 사실 반도체였죠.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이 반도체 섹터. 어제장에서만 16% 가까이 올랐는데요. 오늘 또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5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미국 인디애나주의 HBM 생산기지를 짓는다는 소식 오늘자로 전해졌는데요. 2028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HBM의 생산 공장을 해외에 짓는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번 생산기지에서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공장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퍼듀대학교 등 현지 연구기관이 반도체 연구개발에 참여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이 기대를 상당히 많이 모아주고 있고요. 또 어제 대만의 규모 7.4의 강진이 일어났었죠. 마음 쓸어내리신 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요. 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왔지만 다행히 잘 회복이 된 모습입니다. 회사 측은 이날 밤 성명을 통해서 지진 발생 10시간 만에 공장 설비의 70% 이상을 복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 남부 타이난의 펩18 등 가장 핵심이 되는 신설 공장의 복구율이 80%가 넘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TSMC의 주가는 어제장에서 1.27%가량 오르면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반도체 섹터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볼 거고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IT가 오늘은 폭등을 합니다. 어제 한 2, 3% 빠지는 애들이 대부분이었고 장중에 5% 빠졌던 애들 낙폭을 좀 줄였어요. 어제 IT주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어제 뭐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조금 빠졌다고 뭐 난리를 치더라고요. 막 큰일 났다, 뭐 역겹다, 뭐 이제 주식 뭐 어렵다, 뭐 아니 2, 3% 빠졌는데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네. 어려우면은 IT에 물려 있으라 그랬죠. 왜? 우주항공모함이 날아다니고 아이언맨이 날아다니고 터미네이터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제는 IT에 엄청난 세상이 올 거다. 제가 한 얘기도 있지만 젠슨 왕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혁신이다, 혁명이다. 산업혁명 초기 같다라는 얘기를 젠슨 왕이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컨퍼런스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지금 바뀌었다. 지금 난리가 났다. 지금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수요는 엄청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물려도 IT가 좋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어제 처음으로 아니죠. 어제 처음은 아니고 공개 방송에서 제가 유리기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 상한가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유리기판 관련 그 기술이 처음 나왔던 거는 언제인지는 전 모르지만 2020년도에도 얘기가 있었고 2018년도, 15년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별로 그렇게 이게 곽광을 받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도 없었고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 때문에 엄청난 많은 용량들에 대한 많은 그 데이터 용량을 소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만큼 많이 처리를 하다 보니 열이 발생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플라스틱, 유기 물질,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녹기 때문에 유리 같은 경우는 열에 강하죠. 그래서 유리로 만든 그 기판, 그래서 유리 기판 관련주들이 뜬다 해가지고 원래 불기둥 방송을 제가 목요일 날에 녹화를 해서 월요일만 나갔는데 이게 이번 주만 나오고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기둥 방송은 오늘이 막방이에요. 막방이고 월요일 날 나가게 되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불기둥 방송은 아주 강한 종목들 위주로 뽑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 불기둥 방송에서는 이오테크닉스를 추천을 했었죠. 당연히 이거 예전에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잘 가죠. 그리고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3월 초에 3월 달에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가격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어쨌든 이오테크닉스, HBM 관련주 쪽인데 신고가 패턴 아주 잘 가죠. 저는 이거를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잘 간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 추천했던 건데요. YCM 유리기판 관련주 쪽인데 지난주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걸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바닥에서는 안 봐요. 불기둥 종목은 그냥 용처럼 날아다니는 종목들. 막 로켓가 막 쏘고 막 날아다니고 있는 막 누가 봤을 때서는 야 저렇게 급등해 있는 거 어떻게 사? 그런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 종목이 이거였는데 지금 아마 오늘 지금 상한가 갔으니까 못해도 50에서 70% 정도는 일주일 만에 수익 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불기둥 방송이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실전 매매 정수만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실전 매매 정수는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얘기하는 거고 불기둥 방송은 일단 그 방송은 이제 끝났고 지금 불기둥 방송에 또 얘기했던 종목 지지난주 이구산업. 그러니까 갑자기 대뜸 제가 야 이구산업 제가 뽑으려 했던 건 아니고 불기둥 검색식이 얘를 뽑았어요. 얘가 움직일 거래. 그래서 한번 뽑아봤어요. 그냥 2주 전에 뽑아봤는데 역시 잘 움직이죠. 그래서 이구산업. 안 그래도 회원이 갖고 있길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불기둥 종목에 나와 있다. 괜찮다. 한번 올라갈 거다. 잘 올라가네요. 그리고 한양디지텍. 이것도 한양디지텍도 불기둥 방송에서는 언제 뽑냐? 2주 전에 한양디지텍. 얘도 불기둥 한양디지텍. 디지텍 2주 전에 뽑은 종목입니다. 불기둥 방송 보시면은 이것도 설명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2주 전에 뽑은 종목인데 잘 날아가죠. 그래서 저도 아쉬워요. 불기둥 방송은 여러분들한테 급등 단기간에 100%, 200% 수익을 주는 종목이 바로 불기둥 방송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라졌으니까 열심히 여러분 지금 뭐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면은 왜냐면 저는 불기둥 종목은 뽑기는 뽑아요. 어쨌든 회원들한테는 줘야 되기 때문에 불기둥 종목들을 뽑기는 뽑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뽑기는 뽑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면 제가 힌트는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 종목들이 이런 게 단기간에 한양디지텍처럼 급등을 한다. 단기간에 이오테크닉스처럼 이렇게 급등을 한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여러분 공개 방송을 참여를 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이제 불기둥 방송은 오늘 이제 막방이고요. 실전 매매 정수는 계속 존재한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시장 너무 좋고요. 유리기판 관련주 오면 상한가가 오면 난리 났고 HBM 관련주 난리 났고 온디바이스 AI도 난리가 났고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인데
뭐 별거 있겠습니까? 뭐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 나오겠죠. 뭐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그래서 오히려 내일 흔들릴 수 있으니까 쫓아다니지는 말고요. 덜 올라간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세상이 바뀌고 로봇들이 날아다니고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뭐 그런 거 뭐 놀랄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을 거고 안 움직인 종목들은 지금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나마이크론서부터 해갖고 뭐 올라가는 게 뭐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전고 좀 돌파했죠. 하나마이크론부터 해갖고 오늘 이오테크니스뿐만 아니라 뭐 움직이고 뭐 제주반도체도 움직이고 뭐 오키스전자도 움직이고 네오셈도 움직이고 제주반도체. 이거 좀 이제 진짜로 갈라 그러나 어쨌든 아직 좋은 것 좀 돌파 못했네요. 이게 하나마이크론처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은. 그래서 어제 2, 3% 빠지고 오늘 8, 9% 내지는 21%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어제 2, 3% 빠질 때에서 다들 아유 주식 괜히 엮였네. 아유 급락하네. 큰일 났네. 주식 너무 어려워요. 못 버텨요 그런 사람들은. 왜? 조정을 받으면요. 20%, 30%도 받습니다. 올라온 것만큼 그대로 빠져요. 그게 주식시장인데 눌림목을 버틸지를 못하고 이게 눌림목인지 진짜 크게 폭락할 건지 그거를 모르면 정말 어렵죠. 근데 제가 그거를 다 해석을 해주잖아요. 제가 최근 시장에서 공개방송에서 장 빠지더라도 지수 2600 깨질 가능성이 적다. 다 얘기를 해줘도 공개방송은 안 들었다는 거예요. 흔들려도 결국은 2800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지 여기서는 급락하고 죽을 장이 아니다. 돈 벌어야 되는 장이다.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이옥테크닉스가 없을 거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게 없을 거고 한양디지텍도 없을 거고 무서우니까 못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제가 정확하게 리딩하는 쪽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돼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장입니다. 이걸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주식 다 팔고 한 3년 동안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종목도 계속 올라갈 텐데 그거 어떻게 사요? 계속 올라가서 배 아플 텐데. 그러니까 시장은 저한테 맡기셨고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자신 있게 지금은 질러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IT주들이요. 2026년도까지 엄청난 실적을 일으킨다는 보고서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 말을 믿지 말고 인터넷 좀 찾아보세요. 재무제표를 찾아보고 컨센서스를 찾아보면 내년 피크 아니에요. 2026년도 피크? 그것도 아닙니다. 피크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젠스왕 얘기만 들어보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계속 피크를 칠 것 같아요. 물론 반도체도 등락이 있습니다. 뭐 다이렉트로 뭐 쉬지도 않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중간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한미 반도체 30만 원 론, 이수페타시스 40만 원 론, 40만 원 설 이거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인데요. 저희는 잠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구광모 LG 회장이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에 대해서 1심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 회장 측이 승소를 하더라도 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약 10억 원 내외로 전체의 상속세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구 회장 일가가 소송을 유지한 것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이 의견차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풀이가 됩니다. 주가에 상당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인 만큼 저희가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 기다릴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나와줬다고 하기에는 저희 이틀 전에도 나와줬었죠.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이 시간 흐름부터 살펴봐야겠죠. 현재장에서 4.67% 상당히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36,950원 선 흘러가면서 37,000원 선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같이 좀 반도체가 잘 나가는 시장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시장 한 번 더 빠지길 좀 바랬습니다.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나올 수도 있었었는데 그래서 세게 떨어지면 32,000원도 봤거든요. 근데 32,000원은커녕 어제 그래도 34,000원대는 내려왔었어요. 35,000원 이하는 내려왔었었는데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항상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지다가 어제 잘 떨어졌죠. 잘 떨어지다가 왜 올라갔냐면 미국 시장이 별로 안 빠졌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한번 흔드는 척을 했어요. 많이는 안 빠졌습니다. 어제도. 근데 어제 유럽 시장이 좀 빠졌으니까 만약에 어젯밤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동안 이만큼 올라갔으면 뭐 이 정도는 빠져도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금 한 번, 두 번만 더 빠져주면 IT주들은 어차피 올라갈 건데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빠지면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3만 원, 32,000원 일로 내려가면 이제 담아야 되는데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거의 안 빠졌습니다. 오히려 나스닥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지금 거의 빠질 생각이 없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빠져도 크게 안 빠지고 단단하게 움직이면서 박스권으로 가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미국의 실적은 미국도 실적 시즌이죠. IT 섹터들은 계속 좋습니다. 계속 좋기 때문에 또 IT 얘기들이 또 계속 뭐 구글의 그다음에 테슬라의 그다음에 애플의 해가지고 또 뭔가 또 계속 발표를 해요 이제. 뭘 계속 발표합니다. 챗GPT도 5 내놓는다 그러고 4에서 이제 5 내놓고 그다음에 로봇도 계속 뭘 내놓고 그때마다 기대감에 또 미국 시장의 또 IT 섹터들은 올라갈 터이고 그럼 우리나라도 당연히 올라갈 것인데 그래서 지금 벌써 반응하고 먼저 움직이는 영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이따가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도 신고가 패턴이고요. 이오테크닉스랑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반도체 장비고요. 장비요 걔도. 한때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오테크닉스보다 당연히 주성 엔지니어링을 먼저 쳐주죠. 주성 엔지니어링 대장이고 이오테크닉스는 쫄병인지 2등인지 이름도 명언도 못 내밀었는데 지금은 이오테크닉스가 한미반도체 다음으로 지금 치고 날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전고점 돌파, 신고가 돌파 가능합니다. 반도체 장비, 태양광 장비 다 하고 있는 쪽이고 지금 태양광 섹터들도 좋은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장비는 이제 모셔가야 돼요. 해외 기업에서 모셔가든 중국에서 모셔가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셔가든 반도체 장비는 굉장히 중요해졌죠. 여기저기 다 공장 짓는다 그러는데 그거 다 기계 다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얘기했잖아요. 북미 쪽에 뭔가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뭔가의 섹터를 납품을 하는 이슈가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극비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주는지만 그게 얘기가 나오겠죠. 어쨌든 주성 엔지니어링도 신고가 패턴이고요. 이오테크닉스나 다른 종목에 비해서 떨어질 건 없고 실적이 밀리는 것도 없고 호재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싸게만 사면 된다라는 종목인데 일단 오늘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장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빈출 종목이죠.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나 핵심은 매수가일 텐데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할 거고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지난주 표적 종목 5일 연속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은 동일하되 매수가는 날짜별로 조금씩 조정됐는데요. 지난주에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과 화요일 표적 종목 역시 동일했죠. 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로 아쉽게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어제의 표적 종목이었던 퍼스텍. 매수가는 3,350원 말씀 주셨는데요. 수익률 0.75%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01.35% 기록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표적 종목 상황들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지난 표적 종목이었던 퍼스텍,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확인해 볼 거고요. 또 이어서 다시 등장해준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장에서의 매수가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 말씀드린 퍼스텍 만만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얘기해드렸다고 그랬죠. 일단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이전에서도 3,320원, 3,330원 그렇게 해서 3,300원대, 3,400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우주 항공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 이슈도 있고 방산 이슈죠. 자, 퍼스텍 자, 차트 볼게요. 자, 바닥에 있고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이 지금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올라가요. 대표적으로 LX 세미콘 바닥에 있다가 올라갔죠. 그리고 어제 이제 팔라고 얘기했지만 중앙에너비스, 뭐 한국석유 이런 애들 보면 바닥에서 한 번씩 움직여주죠. 그 장이 나쁘진 않아서 그리고 방산주들은 지금 어제 한화 급등했었고 그다음에 이따가도 보이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LIG 넥스원 그리고 조그만 애들 뭐 스페코 한일단조 뭐 이런 애들도 바닥에서 한일단조 뭐 스페코 이런 애들도 바닥에서 조금씩 머리를 좀 들어줘요. 휴니드 뭐 빅텍 이런 애들도 휴니드 빅텍 이런 애들도 이제 바닥으로 쑤셔 박히는 게 아니고 살살살 들어줍니다. 휴니드 모양도 여기서 이렇게 한번 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퍼스텍도 갖고 있으면 수익은 나는데 이제 언제 움직이냐 문제죠. 그래서 딱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움직일 때는 됐습니다. 비슷하게 그렇죠? 비슷한 기간에 이제 맞기 때문에 이걸 이제 중심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비슷한 기간에 오면 거기서 이제 세력들이 단순해요, 얘네들이. 아주 단순하게 움직입니다. 균형을 맞춰 놓고 이제 이쯤에서 거래 실리면 여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 올라가면 뭐 3,700원, 4,000원 가면 10에서 20%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어차피 떨어질 일은 없어요. 뭐 실적이 나쁘기랍니까? 그것도 뭐 방산에 대한 수출이 뭐 빠그러지기랍니까?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테마주로 뭐 안 엮인다고 하지만 결국은 엮여서 지뢰 제거 일단 뭐로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주 항공으로 움직이든.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급등명중 종목 하이닉스부터 살피겠습니다. 자, 기승전 IT, 대마불사 IT 노래하는 다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100년을 살았었던, 200년을 살았던, 500년 사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근데 이게 시대가 이게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나중에서야 뭐 여러분들 500년 이상 살다 보면 그때가 그런 엄청난 산업혁명의 초기였구나. 1차 산업혁명이었구나. 2차 산업혁명이었구나. 나중에 이제 후세가 그렇게 적겠지만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인류의 뭔가 과학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아니면 뭐 TV에서 많이 얘기하는 무어의 법칙 그래갖고 반도체가 매년 뭐 2배마다 성장을 한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도 이미 깨진 지 오래지만 엄청나게 발달을 하는데 이거를 젠슨 왕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리사수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CEO들이 얘기를 하고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 지금의 시대가 장난이 아니니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러니까 젠슨 왕이 그러잖아요. 삼성전자가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대단한 기업이고 엄청난 기업이고 정말 외계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정말 기술을 갈아넣고 막 엄청나게 개발시키는 그런 인터넷에 그런 이제 풍자가 있죠. 삼성전자는 외계인을 잡아다 납치해다가 기술 개발한다고 그 정도로 우리는 정말 칭하고 있는데 젠슨 왕이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엄청난 기업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종이를 접으면 종이가 한 몇 번 접으면 그러니까 종이를 어떤 종이든 큰 종이든 작은 종이든 접고 그게 8번인가 10번인가 그 이상은 접을 수가 없대요. 접다 보면 이게 두께 때문에 이게 물리적 한계인데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반도체를 막 집약적으로 넣고 쌓고 하는데 그게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럼 그걸 해결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말만 쉽지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걸 가능케 하는 게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치켜 올린 거고 그래서 만약 인공지대 GPU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반도체를 만들어도요. 그 인프라가 받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영화 중에 그 시간 그 과거로 여행하는 그 무슨 영화였더라? 하여튼 그 영화에 보면은 미래로 갈 수 있는데 차가 전기가 필요한데 그게 엄청난 많은 전기가 필요한데 그 대신 서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전기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 기차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수동으로 돌려가지고 막 여러분 무슨 영화인지 기억나실 겁니다. 갑자기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러니까 기술은 있어도 인프라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지금 그게 되니까 지금 이것저것 해보니까 되는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맞이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냐면 IT는 혁명이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다시 얘기 넘어가서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또 얘기하지만 20만 원은 기본이고요. 100만 원 봅니다.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 같지만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인지하셔야 돼요. 100만 원 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30만 원까지, 올해는 30만 원까지, 10년 뒤는 100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IT의 혁명 그냥 쭉 가져가시면 돼요. 하이닉스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56% 수익 더 갖고 가면 되고요. 자, 다음 원익 IPS. 하이닉스가 20만 원, 30만 원 갈 거면 얘도 더 갑니다. 40% 수익인데요. 더 가져가세요. 100% 수익 날 때까지. 자, 다음은 가온칩스. 물론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나도 안 팔고 가져가는 거 안 되고 오징어 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1억을 샀으면 8천만 원 파세요. 9천만 원 파세요. 1, 2천만 원 남겨놓고 갖고 가면 되잖아요. 수익 50% 났어요. 100% 수익 났어요. 그러면 1억 중에 1억 수익 났을 거 아니에요. 1억 8천만 원 팔란 얘기예요. 1억 9천만 원 팔란 얘기예요. 1억을 들어갔는데 2억이 됐어. 1억 9천만 원 팔고 1천만 원 들어가서 그거 깡통 찬다고 괜찮잖아요. 1억을 들어갔는데 9천만 원 벌었는데 수익 난 거 1천만 원 들어간 거 없어져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가져가시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온치스도 마찬가지예요. 195% 수익 났죠. 100% 수익 났, 그러니까 200%가 치게 되면 1억 들어갔죠. 2억 벌어서 3억이 된 겁니다. 3억 됐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다 팔아놓고 그거 상장 폐지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쭉 가져가서 20만 원, 30만 원 노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갑질 기법이에요. 싸게 사서 큰 수익 났다. 팔고 오징어를 남겨놓고 쭉 가져가라. 어차피 상장 폐지 당할 일도 없고 손실할 일도 없습니다. 이거 195% 수익 났는데 지금 뭐 다 팔고 90% 팔고 10% 남겨놨는데 이게 손실로 바뀐다? 최소한 1, 2년 안에는 그럴 일은 없으니까. 자, 다음 LRG 넥스원. 자, 방산주들도 좋아요. 방산주들도 좋고요. 그냥 체크만 하는 겁니다. IT만큼 실적은 좋은데 IT가 대세다 보니까 좀 오늘은 힘을 좀 못 내고 있죠. 10월 10날에 추천했던 112% 다시 넘어갈 때 다시 얘기할 거 마찬가지 오징어 단위만 가져가면 된다는 거. 다음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수익은 44.5% 수익 난 종목인데 이것도 절반 정도는 팔거나 절반 이상 팔고 오징어 다리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갖고 가도 되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PSK. 자, 이것도 반도체 섹터 신고가 패턴이죠. PSK 홀딩스도 최근에 추천했었고 PSK도 추천했었고 했던 종목인데 이오테크닉스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얘기했던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고 먼저 넘어갔던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뭐 PSK 이런 애들을 뒤쫓아가는 애들이 지금 주성엔지니어링부터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엄청나게 바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그냥 좋은데 부담이 되죠. 신규 매수하기에는. 그래서 45% 수익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을 줄여놓고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이미 신고가 돌파에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종목입니다. 오늘도 어제까지 조정받았다고 그냥 한 방에 오늘 9%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는데 또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61% 수익 났으면 욕심을 좀 줄여도 되죠.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중을 줄여놓고 더 갖고 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뭐 40만 원을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뭐 당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30만 원 바로 간다는 얘기 아니고 하이닉스도 100만 원 바로 간다는 얘기 아니니까 그걸로 안티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이 좋다라는 의미로 신규 매수 건들지 마세요. 보유자의 영역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한 겁니다. 저 이수페타시스 2022년도 여기 4,000원, 6,000원대 추천했던 사람이에요. 그 대비 좋으니까 40만 원까지 가져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신규 매수하고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다음은 세경하이테크. 이 세경하이테크는 왜 자꾸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수급뱀이라 그랬죠? 수급의 힘. 아니면 뭔가 좋은 호재를 숨겨놓고 있나? 폴더블 폰 쪽인데 뭐 자회사가 뭐 전고체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OLED 쪽으로 슬슬 좋은 얘기 나와서 움직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서 갖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뛰어 올릴 겁니다. 그래서 비중만 줄여놓고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고요. 자, 다음 한미반도체. 어제까지 먼저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흔들리는데 그동안 올라간 게 크니까 뭐 2% 빠져도 뭐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이미 103.7% 수익이 났으니까 많이 팔고
비중 줄여서 또 내려오면 또 다시 살 준비만 하면 되는 A인 것 같은데 나머지 조금 비중은 그냥 가져가세요. 30만 원 얘기했습니다. 30만 원이 올해인지 내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정받고 또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유는 개인들이 안 산다. 기관과 외국인들만 산다. 그래서 개인들이 사게끔 하려면 뭐 삼성전자가 인수한다 아니면 엔비디아가 인수한다 이 정도 급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괜히 이걸로 놀라지 말고 그 정도 급으로 여러분들을 꼬실 거예요. 언젠가는 그에게 꼬실 때 파는 겁니다. 우리 앞서서 에코프로에서 약간 그런 정도의 강력한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에코프로 BM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에서 엄청난 얘기 나왔죠. 무슨 뭐 여기저기 기업에서 무슨 뭐 얼마큼을 산다, 뭐 한다, 뭐 공장 짓는다, 뭐 등등등 해갖고 근데 그때 이후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주식은 단순합니다. 나중에 엄청난 얘기가 쏟아지게 되면 물론 바로 빠지는 건 아니고 올렸다가 뺄 텐데 그 올릴 때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LX 세미콘 이거 바닥에 있는 거 좀 지겨울 거예요. 안 움직이죠. 잘 빨리빨리 안 움직입니다. 그래도 11% 수익 나왔으니까 보유하셔도 되는데 저라면 빠른 종목으로 교체를 합니다. 최소 절반 이상은. 왜냐면 원래 잘 안 움직여요. 이 정도 수익 났으면 이 대형주치고 거래도 없고 하는 거 이 정도면은 95,000원까지는 가능은 하죠. 근데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이거 할 거면은 이거 말고도 많아요. 엑시콘도 있고 가온칩스도 있고 텔레칩스도 있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있고 이거 다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대덕전자도 있고 네페스 아크도 있고 태성도 있고 칩스앤미디어도 있고 캐시텍도 있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있고 DIT도 있고 PSK 홀딩스도 있고 MK전자도 있고 STI도 있고 그렇죠? 종목 이렇게 많은데 얘보다 빠른 종목은 한 10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 가지고 목숨 걸 필요는 없다. 근데 다만 금액은 크고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짜리니까 금액을 좀 크게 해서 좀 묵직한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저는 그냥 은행 이자보다는 쉽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끌고 가면서 무조건 수익 내고 싶다. 사실 주식에서는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항상 손실이 날 수 있는 리스크인데 근데 리스크가 상당히 적은 종목이에요. 그렇게 정도로 보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큰 금액으로 적게 올라가는 쪽으로는 좋은데 작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내려면 좀 불리한 종목입니다. 오히려 오늘 주성엔지니어링이 낫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주성엔지니어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먼저 움직이는 거는 어제도 얘기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크게 안 빠졌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빠졌죠. 그래서 그 빠진 거를 좀 되돌리는 현상일 것뿐이고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 분명히 호재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자 여기서 쫓아가지 마세요. 차트를 보면은 요 고가를 뚫기는 뚫을 텐데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서의 미국 시장의 좀 반응을 좀 봐야겠습니다. 이걸 쫓아가도 될지 안 될지. 만약에 미국 시장이 계속 좋은 얘기 나오면서 제일 좋은 얘기는 이거예요.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이게 아니고 2분기 땐 더 좋다. 3분기도 더 좋다. 계속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좋다. 이 얘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오테크닉스 여기서 안 멈추고 더 날아가고 한미반도체 더 날아가고 이스페타시스 더 날아가고 PSK 더 날아가고 그러면 얘도 4만 원 돌파하고 5만 어링으로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주성엔지니어링은 5만 어링으로 그래서 5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간다고 봐요. 5만 원이 문제예요. 8만 원도 간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당장 사서 쫓아갈 거냐 눌릴 때 싸게 살 거냐 이제 요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급은 좋아요.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쫓아가지 말고요. 오후장에 흔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35,000원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왔는데 에게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그래 깜짝 놀랐는데 별거 없네 이러면서 실망 매물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야 어닝 서프라이즈다 야 대박이네 지금 쫓아가야 되나 하면은 또 거꾸로 떨어지죠. 그때에서 또 싸게 사시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먼저 설레발 치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더 커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여전히 좀 싸게 저점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5만 원 같다라고는 보는데 일단 35,000원, 32,000원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3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확인해 봤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5,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쫓아가기보다는요. 저점 매수해 보시는 전략 계속해서 짚어주시고 계시고요. 5만 어링이 되는 그날까지 저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 활짝 열어놨습니다.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절대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네, 전기차 전장 부품 관련주죠. 매수가가 17만 4,500원, 보유 비중이 15% 들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최근에 진입하신 종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길게 보면 2, 3년까지도 정도 좀 오래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2.64%가량 올라주면서 현재 15만 1,900원 선 지나고 있는데 전문가님 좀 상당히 좀 보유가 오래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처방 내려주실까요? 자, 삼성전기 보기에 앞서서 오늘 게릴라 공개 방송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앞둔 상황이고, 여러분들은 무섭습니까? 저는 기대가 되는데 오히려 흔들었으면 더 좋겠어요. 흔들면요 종목들이 더 싸지고 더 먹을 폭이 더 커지고 시장도 잔디도 꾹꾹 밟아 놓으면 아주 뿌리가 튼튼하게 박혀서 더 잘 올라가죠. 흔들어 놓으면 더 잘 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흔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흔들까 봐 좀 걱정이 돼서 지금 그리고 IT주들이 뭐 이것저것 싹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빠진 것보다 오히려 더 올라가거든요. 이거를 해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IT주들이 이미 비중이 100% 이상 되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안 돼 있다면 간첩입니다. 저는 IT를 작년도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고 특히 최근 2달, 1월 달서부터니까 이제 석 달째 엄청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IT가 한 주도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또 다시 얘기할 거고요. 하여튼 유리기판 좋네요. 자, 그럼 사실 상담으로 넘어가서 자, 삼성전기 얘가 바로 유리기판 관련주잖아요. 유리기판만 합니까? 뭐 카메라도 하고 뭐 전장 부품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해요. MLCC서부터 해가지고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2의 하이닉스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가져가세요. 17만 원대에서 물린 거는 수익으로 바뀔 거예요. 뭐 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이슈들은 다 담고 있고요. 뭐 최근에 뭐 삼성 SDI 뭐 좋은 얘기 나오면서 움직여 전고체 이슈 때문에 그거보다 얘가 더 나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LG와 이제 그 에너지 솔루션이랑 이제 분할하고 나서 별로 힘을 쓰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와중에서는 제일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빼자면 그 다음은 삼성전기가 제일 좋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좋게 얘기했으면 가져가는 게 맞죠. 보유하시고 수익이 나면 다시 뭐 상담을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ICD고요. ICD? 네. 네. 매입 단가가 16,000원에 8%예요. 16,000원에 8%. 네. 최근 들어서 대응을- 거래가 실렸네. 네? 최근 들어서 거래가 실렸어요. 아, 그런 거예요. 거래가 실렸다는 건 대응 좋은 어떻게 겁니다. 해야 될지. 대응은 네. 만약에 매수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러면 네. 조만간에 올라오면 10,000원대에서 수익 날 때 팔면 되는데 절반을. 네. 네. 근데 지금 물렸잖아요. 네. 물렸고 얘가 이제 OLED 장비 쪽인데 일단은 갖고 가야 돼요. 일단 12,0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지금 거래가 밑에 실렸다는 것은 네. 누군가가 이제 이거를 한번 올려보려고 네. 나 뭔가 작전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올려보려고. 네. 그래서 이것도 과거에서 움직일 때 한 번 움직이면 1년 내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OLED 쪽에 뭔가 호재가 생겼는지 그거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동안 OLED가 하도 안 움직였으니까. 네. 근데 일단 거래 실린 게 일단은 그 어떤 호재보다도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지금 거래가 실린 거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일단 네. 12,000원까지는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쯤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뭐 손절하고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 손절은 이제 끝났어요. 손절할 거였으면 네. 작년에 하든가 뭐 재작년에 2022년도에 장 나쁘다고 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벌써 네. 겨울은 다 끝났고요. 네. 이제 봄과 여름을 기다리면서 이제 손절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흔들면은 더 사야 될 이유는 있어요. 흔들면. 아. 비중 8%밖에 안 되니까. 만약 비중 80%라면 그 얘기 못 하겠는데 8%밖에 네. 안 되니까 만약에 8,50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에 네. 단가 낮춰가지고 12,000원에서 수익 내고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다음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일전자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전제품 생산 전문 업체죠. 현재 매수가가 2,4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5% 들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수가를 보니까요. 진입한 지 좀 상당히 오래된 종목 같아 보이는데요. 최근 1년 새는 계속해서 손실 구간이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시자면요. 현재 0.59%, 0.6%가량 올라주면서 1,89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전문가님 어떤 처방 내려주실까요? 자, 신일전자 이제 여름 수혜주죠. 선풍기부터 해가지고 뭐 제습기부터 해갖고 이제 이런 것도 움직이면은 움직일 것 같은데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모양은 이뻐졌네요. 수렴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수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는 시장이 차별화 장세거나 2022년도에는 하락장이었거나 그래갖고 얘도 고생했는데 이제는 반등 주고 일단 2,000원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뭐 장세 흐름을 봐서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한 2,200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2,400원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2,000원 왔을 때 다시 질문을 주시고 2,200원 갔을 때도 질문을 주시고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거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다음 종목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종목 신청을 많이 주셨는데요. 먼저 다음 종목은 4x4 엔터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보면요. 매수가는 13,300원, 보유 비중은 15%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 네, 오늘 장에서는 다소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1.22% 현재 내림세 보여주면서 1,490원, 거의 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상당히 골치 아픈 어려운 종목을 고르셨네요. 자, 4x4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니까 일단은 누군가가 거래 실력 한번 띄어 올리고 떨어뜨릴 때도 무섭게 떨어뜨리고 올릴 때도 무섭게 올라가는데 이 폭이 올라갈 때는 80%, 떨어질 때는 44% 이래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올라갈 때 7, 80%, 떨어질 때 44%. 그리고 한 번 떨어뜨려 놓으면은 좀 재밌게 움직이면은 한 일주일, 이주일 떨어뜨려 놓고 또 급등시켜 놓으면은 참 재밌는데 원래 이게 작전주 세력주들은 재밌는 이유가 30% 물려서 등에 땀 나도 그 다다음 주에 되면은 40%, 50%, 60% 올라가서 본전되고 수익으로 바뀌고 그런 이제 재미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한 번 떨어뜨리더니 한 달 내내 떨어져요. 이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때까지 재밌었죠. 한 2주 동안 롤러코스터 들어갔더니 그냥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 40% 두들겨 맞아서 아이고 큰일 났네 했는데 추가 매수했더니 오히려 70%, 80% 올라가서 아이고 재밌네 해서 막 롤러코스터처럼 재밌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 달 넘게 내리빠지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상당히 고생할 수 있는 내지는 어려운 종목을 고르셨네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세력들이 넉넉하게 개인들한테 그렇게 재미를 주질 않아요. 공포를 주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일단락 되면 반등을 또다시 주긴 할 겁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세력들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세력들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이놈들이 언제 움직일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잠수 탈지 10개월 동안 잠수 탈지 일단 모를 지금 상황이라서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반등은 주겠으나 왜 또 어렵냐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부터 또 여기 7,000원까지 빼버리게 되면 현재로서도 34%가 빠지는 상황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수익으로는 돌릴 수는 있는데 여기서 최악의 경우 10개월 동안 빼면서 34%까지 뺄 수 있다. 최악의 경우예요. 최악의. 가장 좋은 경우는 이제 전저점 지지를 하고 내일서부터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 뽑아버리고 이틀 상한가 가면서 수익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되게 편차가 크죠. 그래서 참 요리하기가 어려운데 결론은 이 세력들은 자기네들만 수익 내려고 개인들은 안 데리고 가려고 지금 머리를 엄청나게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세력들의 춤에 맞춰야죠. 뭐 기다려야 돼요. 떨어지면 떨어지는구나 하고 그냥 기다려야 돼요. 올라가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잘 팔고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요. 한마디로 대응하기 참 깝깝한 종목이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유는 되는데 추가 매수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있다가 수익이 나면은 지금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IT 섹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IT로 교체를 하는 게 물려도 수익 나기도 편하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IT주들이 계속 무슨 뭐 챗GPT 5 나오니 뭐 제미나이 나오니 무슨 뭐 나오니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인공지능 움직이고 로봇 움직이고 그럴 때마다 그쪽으로 하는 게 더 깔끔하게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일단 교체는 나중에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바로 현대차인데요. 매수가는 24만 3천 원, 보유 비중이 다소 높습니다. 현재 보유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현재 매수가를 보니까 수익 구간이기는 하시지만요. 최근 흐름 보자면 지지난주에 거의 고점 가까이 터치를 했다가 점차 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가요. 오늘 드디어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현재 이 시각 기준으로 3% 이상 올라주면서 22만 2,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계속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게 최근에 샤오미가 나왔잖아요. 자동차가 전기차가 나왔는데 판매가 됐는데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자동차가 그 피싱 현상이라고 그러죠. 조금만 미끄러지게 되면 뒤가 털려갖고 그냥 벽에다 부딪히고 뭐 그런 현상부터 해가지고 조금 안 좋은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중국에서도 지금 환불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물론 BYD는 잘 만들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전기차 시장 일단 샤오미가 일단 악재가 터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일단 현대차도 조금 일단 얘기는 좋게 나오겠죠. 근데 결국은 중국의 저가 차량의 단기적인 악재는 피할 수는 없어 보이니까 반등 주면 일단은 한번 잘 파시고 전고체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자, 차트를 보면 일단 반등을 줘요. 지수도 만약에 내일서부터 반등을 주기 시작하면 24만 원은 도달할 수 있어 보여요.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은 수익이 나면 한번 파시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 수급은 좋습니다. 사실 뉴스보다 강한 건 수급이에요. 만약에 뭐 현대차가 뭐 실적이 뭐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 나와도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대면 실적이 안 좋아도 실적에 적자가 나도 거꾸로 오히려 더 폭등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수급이에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살 의지가 있다면 그러면 뭐 실적이 안 좋아도 뭐 회사가 없어진다는 얘기 이상한 얘기가 나와도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수급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지금은 기관들이 살짝 팔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두고는 봐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계속 사서 갖고 있고 기관들은 최근에 좀 팔았고 그래서 요거는 24만 원 갔을 때 한번 팔았다가 다시 한 번 더 수급을 보고 접근을 하시든가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전 장기적으로 자동차보다는 로봇 쪽으로 보기 때문에 현대차는 장기적으로는 좋게 봐야 돼.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슈로 흔들릴 수 있으니까 반등 줄 때 일단은 현금화 해놓은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만 잠시 뒤에 공개 방송하겠습니다. 공개 방송 지금 IT주들이 갑자기 확 움직였잖아요. 이건 다 좋은 현상인데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오늘 급등 못 나옵니다. 오후장에 IT주 밀릴 수 있어요. 밀린다고 겁먹지 말고 사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저희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아쉬우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게릴라 방송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대비해서 차근차근 효과적인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다뤘던 방송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4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IT 섹터 중 조정 나오는 종목 담아보시는 전략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5,000원 말씀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절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 서울금주TV, 서울금주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내일 더 유익한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